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66번째 이야기. 이것이 유장의 마음이란 말인가? 조조는 물러갔으나 유비는 가맹관에서 돌아오지 않았소. 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형주를 치는 것이 어떻겠소? 성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향하면 조조가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제게 계책이 있습니다. 편지 2통을 써서 하나는 유장에게, 또 하나는 장로에게 보내도록 하십시오. 글을 보내라니. 유장에게는 유비가 동호와 동맹을 맺어 서천을 빼앗으려 한다고 보내시고, 장로에게는 유비가 형주에 없는 틈을 타 영주를 빼앗으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유장은 유비를 의심하고 장로는 형주를 치러 가겠구나. 그럼 유비는 양쪽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니 그 틈에 우리가 형주를 치면 됩니다. 한편 유비는 가맹관에 머물면서 그곳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비는 형주의 공명이 보낸 글을 받았습니다. 공명으로부터 연락이 왔소. 조조가 손권을 친다 하니 어쩌면 좋겠소. 조조가 이겨도 형주를 탐낼 것이고 손권이 이겨도 마찬가지요. 형주는 공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기회에 유장에게 글을 써서 보내도록 하시지요. 어떤 글을? 조조가 손권을 공격하자 손권이 구원을 청해 왔는데 손권과 인척관계라 돕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십시오. 장로는 자기 땅이나 지키기에 바쁜 인물이라 서천으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니 형주로 돌아가 손권을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와 군량이 부족하니 군사 3회 서사만과 군량 10만 선만 보내달라고 하신 다음에 만약 유장이 그 청을 들어준다면 귀실은 그때 다시 의논하시지요. 이런 글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오?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유비는 유장에게 줄 글을 써서 성도로 보냈습니다. 이 청을 거절하란 말이오. 장로를 막아주고 있으니 거절하기도 그렇군요. 적당한 핑계를 대어 늙은 군사 사천과 양곡 1만 선만 보내시지요. 유장은 곧 늙은 군사 4천을 모은 후에 양곡 1만 선과 함께 유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유장의 마음이란 말인가? 나는 저를 위해 적을 막아주고 있는데 유장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보답을 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장의 본심을 떠보기 위해 글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3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3가지 계책. 상책은 당장 성도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방비를 하지 못했을 테니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책은 양해와 고패를 죽이고 부성을 뺏은 뒤 성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책은 병사들을 꺼도 형주로 돌아갔다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책은 너무 조급하고 하책은 너무 느리니 중책을 쓰도록 합시다. 그럼 유장에게 적당한 핑계를 대어 형주로 돌아간다고 알리십시오. 유비가 형주로 돌아간다는 말에 장송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날 밤 장송의 형으로 광안패수로 있는 장숙이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 술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장숙은 우연히 장송이 유비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게 됩니다. 이제 큰일이 이루어지려는데 왜 형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이 글을 받는 대로 즉시 군사를 이끌고 오십시오. 저는 안에서 호응하겠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서찰은 어디서 났느냐? 술자리에 떨어져 있길래 전 나리가 떨어뜨리신 줄 알고. 내 아우가 집안 망칠 일을 하고 있구나. 장숙은 그 편지를 유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대노한 유장은 장송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저작거리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재주를 지녔으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멸문지화를 당하니 실로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꺼질멸, 문문, 발지, 재앙화. 멸문지화란 한 집안이 멸망하여 없어지는 큰 재앙을 말합니다. 유장은 모든 관물에 명을 내려 형주군을 엄히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유비의 글이 불러일으킨 엉뚱한 결과였습니다. 유비는 형주로 회곤을 하기 전에 양해와 고패 2 장군과 작별 인사를 나누러 찾아오겠다고 전합니다. 유비가 이곳으로 온다더군. 어찌하면 좋겠나. 주공의 근심거리를 없앨 기회가 온 것이네. 이번 기회에 아예 죽여버리세. 나도 실은 그럴 작정이었네. 양해와 고패가 오거든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만일 그 둘이 오지 않는다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니 바로 부수관을 쳐서 방비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비는 방통의 말을 듣고 겉옷속에 두꺼운 갑옷을 받쳐 입고 허리에는 보검을 찼습니다. 양해와 고패는 염소와 소를 예물로 바치고 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군사들을 물리친 후 유비는 양해와 고패를 포박하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양 장군과 고 장군께서 돌아오셨으니 어서 문을 열라. 문을 열어라. 두 장군께서 돌아오셨다. 성문을 열자 바로 유비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방비도 하지 않고 있던 부수관의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비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유비는 부수관의 군사들까지 자기 휘하로 거두어들인 후 군사를 나누어 부수관의 앞문과 뒷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성도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6궤 냉포 장임 등연 내 장수는 들으라. 속히 낙현으로 달려가 유비를 막으라. 내 장수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낙현으로 향했습니다. 금병산 속에 자오상인이라는 도인이 있어 사암의 생사와 부귀영화를 손바닥 보듯이 안다고 하오. 마침 금병산을 지나게 되었으니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소. 이에 내 장수는 행구를 멈추어 금병산 아래에 이르러 나무꾼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나무꾼이 가르쳐준 대로 산 꼭대기에 이르니 과연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종이와 붓을 가져오나. 도인은 종이 위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왼쪽의 용과 오른쪽의 봉이 서천으로 날아드니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음은 하늘이 정한 이치. 낙현은 성도와 부수관의 중간에 있는 곳으로 낙현에 이른 내 장수는 각처의 골목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나누었습니다. 유괴는 냉포, 등연에게 군사 2만을 주고 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우게 했습니다. 자신과 장임은 성 안에 머물면서 유비군과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서천에 내 장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 진영에서는 황충과 의원이 서로 나서겠다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두 분은 다투실 필요가 없어. 냉포와 등연이 따로 진영을 세우고 있다니 하나씩 맡아치면 될 것이요. 먼저 적의 진지를 빼앗는 장수에게 첫 번째 공을 돌리도록 하겠어.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바로 떠날 것이다. 넉 4, 고칠경. 사경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내일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떠난다고. 우리 군사들은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떠나도록 하자. 두, 2, 고칠경.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황충의 소식을 들은 위원은 황충보다 먼저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등연의 진지만 빼앗는다면 큰 자랑거리가 될 리 없다. 먼저 냉포의 진지부터 치고 등연의 진지마저 뺏는다면 공은 모두 내 것이 될 게 아닌가. 먼저 전장에 도착한 위원은 황충이 맡은 냉포의 진지를 먼저 공격하기로 합니다. 황충보다 먼저 떠난 위원의 군사들은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자 냉포의 진영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위원은 군사들을 잠시 쉬게 하고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냉포의 첩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첩자로부터 소식을 들은 냉포는 급습을 하려는 위원을 오히려 습격하게 됩니다. 냉포와 위원의 싸움은 30합에 이르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천의 군사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위원의 군사들을 덮쳤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도망치던 위원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처했을 때 황충이 나타나 전장에 가세하게 됩니다. 황충의 군사들이 달려오자 냉포는 왼편의 자기 진지는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른편에 있는 등연의 진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연의 진지는 유비가 점령을 하고 있었고 냉포는 생포가 되게 됩니다. 그대는 내게 항복할 뜻이 없소.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놓아주신다면 유괴, 장임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것들로 제가 권하면 항복하고 낙현을 황숙께 바칠 것입니다. 저 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빠져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인의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낙현으로 돌아간 냉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냉포는 유비한테 사로잡혔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유괴와 장임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적군 10여 명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타고 달려오는 길이오.
혼자서 도망쳐 왔다고. 이 일을 빨리 성도에 알려야겠어. 낙현이 위험하오.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가겠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낙현을 지키겠습니다. 내 아들 유순이 가겠다고 하오. 누가 저 아이를 도와주겠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오이 장군, 사돈 어른께서 가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런데 부장으로 누구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소? 오란과 뇌동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이는 성도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은 낙현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 2만을 이끌고 성도를 출발했습니다. 67번째 이야기. 적의 화살에 맞아 낙동파에서 돌아가셨습니다로 이어집니다.